자, 모듈형 문제라고 하면 그냥 이름만 딱 보시면 어떤 건지 잘 와닿지가 않잖아요. 유형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NCS 직업 기초 능력의 기본 이론 및 개념을 바탕으로 한 문제라고 되어 있어요. 자, 기본 이론과 개념이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내용은 보통 이제 NCS 공식 홈페이지, 직업 기초 능력의 이제 공식 홈페이지에 각 영역마다 NCS가 총 10가지 영역으로 분리가 되죠. 직업 기초 능력 평가가요. 10가지 과목마다 각각의 이제 내용들이 이제 파일로 막 정리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분량이 너무 많죠. 보통 그 내용들이 NCS의 그 기본서, 교재의 앞부분에 살짝씩 이론 정리가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내용들을 가지고 그냥 문제를 내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한테는 제일 편할 수도 있는 문제 유형이에요. 암기하면 바로 그냥 답을 낼 수 있는, 국사를 공부하듯이 그냥 암기하는 형태로 이제 보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편할 수도 있는데, 이 문제 유형이 NCS 도입 초창기에는 모든 기업이 다 이렇게 출제를 많이 했었습니다. 유형이 많이 도입이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초창기 이제 이론만 갖고 간단하게 좀 출제를 했었죠. 근데 최근에는 사실은 좀 더 발전된 응용 문제, 수리도 자료 해석 문제 유형들 위주로, 문제 해결도 조금 복잡한 상황 제시형 문제 유형들 위주로 자원 관리 계산 문제까지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근데 다시 최근에 일부 기업이 이 문제를 좀 출제를 하고 있어서 유형 첫 번째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출제 기업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일명 심평원이라고 부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리고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한전 KPS 등이라고 되어 있죠. 물론 상반기 기업 중에서만 좀 정리해둔 거기 때문에 더 많은 기업이 이제 포함될 수 있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문제가 이제 그럼 어떤 건지 딱 유형으로 우리가 머릿속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문제를 좀 보여드려 볼게요. 자, 여기서 이 문제인데요. 해커스 NCS 입문서에 있는 문제입니다. 자, 입문서를 제가 처음 봤을 때는 사실 이런 문제 내용들까지 공부를 해야 될까라고 한 너무 간단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정말 모듈형 문제 그대로 나오는 기업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는 꽤 좀 주목이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에요. 저희 교재에 있는 문제 중에서 이런 게 나왔습니다라고 이제 학생들이 딱 집어주신 문제를 좀 보여드리는 건데요. 넘버링도 그대로입니다. 의사소통의 5번 내용인데요. 자, 이것도 이제 내용 보시면 그냥 아주 간단. 이게 문제 전부예요. 제 신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료도 없습니다. 내용 보면 그냥 답이 좀 보일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이론을 한 번쯤 봤으면 이런 문제가 정말로 그냥 바로 답. 쉽게 답이 나올 수 있는 문제인데 한 번쯤 보지 않으면 이런 내용이 이제 단어가 좀 생소할 수도 있다 보니까 바로 무엇이 답인지 헷갈릴 수도 있는, 모르면 억울할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인 거죠. 자, 이론을 그대로 갖고 있는 암기형 문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자, 문제 해결 능력 쪽에 있는 건데요. 문제 해결 능력도 원래는 이제 NCS에 좀 최근에 많이 나왔던 응용 문제 유형은 언어 추려 형태의 문제 유형, 조건 제시형 문제 유형이죠. 또는 상황 제시형, 표가 나오는 그런 문제 유형들인데요. 여기 나오는 모듈형은 말 그대로 비판적 사고가 무엇인지에 대한 걸 갖고 그냥 우리 찾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물론 이것도 그냥 봤을 때 답이 그냥 보이는 것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론에 대한 우리 용어가 익숙하지 않으면 브레인스토밍이 무엇인가, 수학 분석이 무엇인가, 창의적 사고에 대한 항목은 이렇게 물어버리면 한 번쯤 안 봤으면 또 이게 헷갈릴 수도 있고 한 번이라도 볼 거랑 후회가 남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 유형입니다. 모듈형 문제가 무엇인지는 말씀드렸고요. NCS 입문서라든지 이론을 좀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유형으로 가볼게요. 정책 및 회사 규정 관련된 문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유형의 의미로 보시면 말 그대로예요. 최근 정부 정책이나 해당 기업의 규정, 조직 체계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라고 되어 있죠. 자, 최근 정부 정책, 시사적인 내용이 제시문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법적인 내용들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해당 기업의 규정, 이것도 참 많이 나왔어요. 조직 체계에 대한 거. 여러분, 이것은 준비를 하실 때 그 해당 기업의, 시험을 보고자 하는 해당 기업의 그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셔야 돼요. 거기 자료실에 들어가시면 내부 규정에 대한 것이 게시물로 정말로 많이 업로드가 되어 있거든요. 인사 배치에 대한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조직 체계에 대한 것도 또 있을 수가 있고, 또 여비에 대한 그 규정이 있을 수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셨을 때 그 제시문이 그대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쯤 보셨으면 이 내용 그거구나 라고 이해가 좀 빨리 되면서 답을 낼 수 있을 텐데,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제 이게 뭔지 하나하나 좀 해석을 하고 좀 어려운 복잡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시사적인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내용도 좀 미리 우리 그 배경 지식으로 알고 있다면 이거 내용 안 봐도 그냥 바로 답을 찾을 수도 있는 문제인데요. 안 봤으면 이제 처음부터 하나씩 독해를 좀 시작하셔야 되는, 이해가 많이 요구되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출제 기업은 여기 있는데요. 산업인력관리공단, 한국전력거래소, 그리고 에너지 발전 공기업, 많은 기업들이 에너지 발전 계열주 공기업이 대부분 출제를 많이 하고 있고요. SOC 공기업, 지방 공공기관까지 정말로 많은 기업들이 좀 출제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여기서 주목하실 것은 산인공이에요. 산인공. 산인공은 NCS 직업기초능력평가의 좀 중심에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요. 여기서 도입을 하기 시작하면 다른 기업도 많이 좀 반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정말로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문제가요, 2019년 상반기에 처음 나온 건 아니에요. 그 전부터
많은 기업들이 특히 에너지 발전 공기업이나 SOC 공기업은 그 전부터 많이 출제를 하고 있었죠. 관련된 뭐 제시문이나 기사문 또는 뭐 그 정부 정책에 대한 내용들 많이 나왔었는데 비중이 그만큼 조금 더 많아졌다는 거, 그 문제 비중이. 자, 그래서 한번 유형으로 넣어봤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정책 및 회사 규정에 관련된 문제만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업들이. 이 문제의 비중이 좀 많다는 거지. 앞에서 보셨던 모듈형 문제가 일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뒤에서 보실 NCS의 기본 형태의 일반적인 유형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도 좀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유형의 비중이 많다는 것 정도만 말씀드려요. 자, 그러면 유형이 뭔지 한번 살짝 볼게요. 자, 문제 유형입니다. 자, 에너지 기본법의 일부 내용이다 라고 해서 정책과 관련된 제시문이 나오고 있는 거죠. 최근 정책과 관련된 제시문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도 우리가 한 번쯤 확인했다고 하면 뭐 에너지 기본법 당연히 이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문제 유형이겠죠. 제시문을 가지고 뭐 이 안을 좀 생략하면 문제 유형만 좀 보여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제시문이 아주 길겠죠. 꽤 많이 길어요. 알고 있으면 바로 내려가서 이 그 기본법에 대한 의도가 무엇인지, 내용이 무엇인지를 바로 답을 찾아볼 수도 있을 텐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하나하나 읽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정부 정책이나 규정문에 대한 내용들이 유형을 살짝 이제 확인해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유형으로 가봅니다. 기본 NCS 직업기초능력 평가 문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냥 기본적인 내용들이에요. 최근에 이제 몇 년간 출제가 됐었던 기본 형태인데요. 기존에 나왔던 NCS 직업기초능력 평가 문제 유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문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시중에 있는 교재 기본서 통해서 보실 수 있는 문제 유형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유형들 위주로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에요. 출제 기업은 또 산인공 나와 있죠. 앞에서 얘기 드렸지만 정부 정책에 대한 문제 유형이나 규정문이 최근에 그냥 19년 상반기에 먼저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 전부터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의 비중이 좀 더 있었던 것뿐이고, 여기서 기본형 문제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까지도 계속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고 있어요. 자, 이것도 한번 주목해 주시고요. 산인공은 모든 걸 거의 다 내고 있다는 거죠. 자,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죠. 여기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겠죠. 철도공사는 이제 서류는 거의 다 그냥 통과를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의 기회를 좀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철도공사도 기본 형태 좀 입각한 문제형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건보, 건강보험 역시 그렇고요. 지역농협, NCS 마찬가지고 한전과 인국공까지 모든 기업이 이제 우리가 보는 이제 약간 메이저급 기업이라고 보실 수 있는 기업들이 기본 NCS에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업에 따라서 좀 난이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한전 난이도 꽤 높은 편입니다. 그죠? 아주 좀 복잡하게 자료도 많고 길고 이런 형태이고요. 철도공사는 그에 비해 조금은 더 수월하지만 그래도 쉽지 않죠.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여기도 좀 어려운 기업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건보는 해당 기업 관련된 그 형태의 자료가 나오는 것은 맞습니다. 뭐 보험료 계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로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기본 형태 문제 유형이 이제 비중이 많다는 것 정도를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기본형 문제가 무엇인가를 한번 유형을 한번 살짝 볼까요? 자, 물론 더 복잡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료 살짝만 보여드려 보는 건데요. 해커스 NCS 기본서에 있는 문제예요. 우리 앞에서 입문서를 봤었던 거고, 여기 이제 기본서 문제인데 표나 그래프, 자료 등이 나왔을 때 이거 갖고 이해, 계산, 분석 등을 요구하는 문제 유형이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프를 가지고 무엇이 맞는 것인가 틀린 것인가 이해하고 분석하고 계산하는 문제 유형들이 워낙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표의 형태가 이게 그 기업 관련된 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전 같은 경우에는 전력량 요금 계산 문제 에 대해서 그 표를 제시하고 계산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건보 같은 경우에도 얘기 드렸지만 보험료 계산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것까지 자, 그런 식의 차이점은 좀 존재합니다. 유형 하나 더 보면 이런 문제, 이것도 이제 예전부터 나오고 있었던 독해 문제긴 한데 해당 기업 관련된 보도 자료가 나오는 거죠. 보도 자료. 근데 보시면 그냥 독해 문제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것도 정부 정책 문제하고는 자료의 형태가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걸 이제 확인해 보고 기본 형태 문제로 봅니다. 물론 보도자료 이외에도 그냥 그 비문학 지문이 많이 나오기도 하는 거기 때문에 NCS의 기본형은 정말 좀 범위가 넓기는 하죠. 의사소통의 비문학 제시문, 보도자료 또는 어휘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수리는 응용 수리에 대한 방정식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자료 해석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은요, 언어 추리 형태의 문제 유형, 그리고 상황 제시형, 표 제시형 문제 유형. 자원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도 복잡한 좀 표를 갖고 계산을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찾는 최단 거리, 최저 비용에 대한 계산 문제 등까지 그런 게 이제 기본 형태 문제 유형입니다. 유형은 정말 많지만 뭐 지금 다 보여드리기 좀 어렵기 때문에 한번 시중 기본 수업 문제를 참고하시면 바로 좀 확인 가능하실 거예요. 자, 유형 이렇게 좀 보도 자료에 대한 그 해석하는 문제 한번 확인해 봤고요. 자, 네 번째 기타 유형을 좀 볼까요? 기타 유형. 기타라고 그냥 정리해버린 이유는 유형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첫 번째는 대기업의 직무적성 검사 유형입니다. 공기업은 NCS라고 표기를 하긴 하지만 유형 자체는 대기업 쪽 문제에 거의 가까운 문제 유형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자, 한 가지 여기가 이제 상반기에 처음 좀 확인이 된 부분이에요. 전혀 다른
대기업의 인적성도 아니고 피스tet도 아니고 NCS도 아니고 좀 다른 독자적인 유형이라고 보는 것이 이제 아래쪽에서 보신 이제 한수원이거든요. 출제 기업 중에서 이쪽부터 먼저 볼게요. 병원이나 은행 필기시험. 병원이나 은행 쪽은요, 대기업 인적성 쪽에 좀 더 가깝습니다. 물론 이제 표가 나오긴 하는데 NCS에서 보는 그 표만큼의 비중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대기업의 인적성 방정식에 대한 거, 수열 추리에 대한 거, 도형 문제 등까지 이런 것까지 모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대기업 쪽에 대한 문제 유형까지도 확인을 좀 하셔야 된다는 걸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수원. 여기가 또 문제죠, 한수원. 한수원이 이제 상반기에 제일 골칫거리였어요. 우리가 기존에는 사실 인적성 문제도 많이 있었고 조금은 수월한 자료해석 문제 정도로 출제를 했었는데요. 갑자기요, 올해 상반기에 필수된 유형도 아니고 대기업 문제 유형도 아니고 기존 NCS 유형도 모두 다 아니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게 모두 다 아닌 그런 기업의 독자적인 유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제 후기를 보면 이 문제는 1시간을 줘도 한 문제도 못 풀겠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자료가 너무 복잡하고 이해조차도 안 되는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자, 보통 이 문제를 이제 그 승진 시험에 인바수팅 문제 유형이라고도 좀 우리가 저희는 평가를 좀 하고 있는데요. 그 문제는 서술형 평가를 좀 많이 봅니다. 정말로 복잡해요. 근데 그 문제를 이제 객관식 형태로 좀 변형시켜둔 문제 유형이죠. 물론 이제 결과 나와 봐야 알 것 같아요. 이게 커트라인도 좀 많이 낮았었고 해서 이게 그 시험에 대한 것이 그대로 이어갈지 유형이 또는 이후에는 좀 바뀔 수도 있을지에 대한 것은 이후 좀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문제는 그래서 난도 최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준비가 아주 많이 어렵죠. 익숙한 유형도 아니고 시중에 많이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한수원은 우리가 이후의 동태를 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이 정도의 유형으로 일단 우리 4가지 기타까지 확인해 봤습니다.